자, 1월 6일 월요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플러스로 0.5%, 0.3% 요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개장 전략부터 먼저 들어보면 하창한 본부장님. 네, CES를 좀 집중해서 보자. 네, 왜냐하면 기조연설도 있고, 그다음에 좀 우리가 최근에 핵심적으로 봤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대부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이벤트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ES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CES 집중하자. 김정일 본부장님. 네, CES 뭐 많이 나올 테니까 일단 그 제조업 지수 잘 나온 거 긍정적입니다. 네. 한 달 전에 12월 그 계엄하기 전날 우리가 장이 많이 올라서 2,5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큰 컨트리뷰팅 팩터는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온 11월 ISM 제조업 지수였는데 2개월 연속으로 많이 올랐고 내용적으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주한테는 일단 기대를 다시 한번 약간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오늘 내일 CES 포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까지 미리 다 흡수하면은 의외로 바닥은 빨리 다질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올릴 수도 있죠. 물론 전국은 이슈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하방을 단단히 다지고 좀 기회를 모색하는 그런 주 초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5%로 플러스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51% 709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들이 둘 다 마이너스기는 한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할 수 있느냐, 그리고 4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나타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수급까지 플러스로 들어와 주면 이 연속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삼바 이렇게 1위부터 4위까지 다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또 마이너스 전환을 하기는 했네요. 하이닉스만 3.3% 플러스, 삼성전자,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음전하기는 했습니다. 현대차도 0.7% 마이너스고요. 기아 셀트리온도 약보합권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가 좋네요. KB금융이 1.5%, 신한지주가 0.6%, 그리고 삼성화재도 0.8%, 하나금융지주도 1.4%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좀 떨어지는데 계속 이게 차익 실현으로 오늘 가닥을 잡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1.9% 마이너스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0.3, 0.9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LB가 1.5% 플러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보합권, 리가캔바이오 0.7% 플러스. 오늘 화장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뷰티 쪽이 클래시스가 1.3%,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또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6.1%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한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화장품에서 마녀공장은 매각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상향, 그다음에 홀드, 그다음 하향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오늘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뭐 제이시언, 뭐 에이릭스 이런 쪽도 좀 움직이고, 오늘 또 반도체 소부장 쪽도 흐름이 좋죠. 특히나 HBM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뭐 ISC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뭐 로봇 쪽도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이제 화장품,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이 뭐 수출에 대한 좋은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쪽들도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뭐 용기나 플랫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수출 지역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LS가 강한 거는 이제 자회사 중 하나가 에식스 솔루션스가 이제
그 나스닥 상장 프리 IPO 성공한 이슈가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는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NH랑 유안타랑 하나 요 정도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목표 주가가 하향된 것도 있고 상승된 것도 있고 좀 뒤죽박죽이지만 결국 목표 주가가 한 16만 원 정도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에서 한 19 정도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쪽에서는 18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렸고요. NH 쪽에서는 15만 원, 15만 5천 원 내놨고 유안타 쪽에서는 기존 20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뷰티 쪽, 뭐 마녀공장 상한가, 삐아, 아모레퍼시픽, 뷰티스킨, 토니모리 등등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상승률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현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단연 그 반도체 그 소부장이 좀 센데요. 네. 오늘 내일 계속 CES에서 AI 뭐 기타 등등 특히나 그 젠수랑의 연설이 오늘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오늘 한껏 반영되는 것 같아요. 이 지속적인 거는 뭐 삼성전자 실적까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은 엄청난 그 다운사이드에 무슨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크게 이슈가 안 되면서 좀 버틸라는 형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수급은 아마 이번 주 말까지는 아주 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CES도 있고 ISM 제조업 지수 좋았습니다만은 그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조금 더 우세해서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온다고 보기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바닥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토대를 CES하고 ISM 제조업소하고 삼성전자 실적에 바탕이 된다면은 뭐 양자 컴퓨터건 뭐 로봇이 아니더라도 바닥은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대해서 아직도 불협함이 아니고 불안성이 있죠. 그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1주 전, 2주 전, 3주 전보다는 변동성 그 역시 전국에 대한 변동성도 아마 외국 발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그 형국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정중독이지만 일단은 차분히 빠지면 사고 너무 또 어떤 패닉 그런 식으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는 장세에 갔고요. 그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뉴스 제가 준비한 거 있지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말고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도 나온 것도 있고 중국에서도 뭔가 부양 정책을 위한 모색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로 끌어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연초 그 장의 흐름을 제가 더 정리한 걸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소부장 쪽, 코스닥 쪽에서는 PSK 홀딩스가 가장 강하고 7.8% 상승,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ISC 등등 해서 얘네들도 다 5%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도 한미반도체가 5.5%로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3%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난주 흐름이랑 비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 그리고 저기 뭐예요? 저거. 방산 플러스 변압기? 방산도 떨어지나? 변압기. 얘네들은 오늘 1~2% 정도 살짝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반도체 쪽이 올라가고 지금 원래 올라갔던 쪽이 살짝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는 게 계속 이어질까라고 한번 여쭤봤었었는데 오늘도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거를 뭐 걱정하거나 포지션을 바꾸거나 이런 위치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맞죠? 네. 일단은 뭐 변압기는 오히려 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간밤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엄청나게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만 보시더라도 사실상 변압기나 유틸리티 쪽은 좋은 흐름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간 YTD 기준으로 섹터를 보시면 유틸리티가 20% 정도로 올라가면서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유틸리티의 흐름은 결국은 AI 그 흐름과 같이 가기 때문에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더더욱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걸로 차익이 좀 강하게 나오면
적극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은 약간은 좀 이 이슈의 길이가 좀 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조 자체가 펀더에 대한 기준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MRO 쪽이 조금 이 상반기 내에 하나오션에서 좀 납품을 다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본다면 조선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선은 네. 그 현대 그 조선 현대중공업 미포 하나 네. 있잖아요. 그쪽에서 올해 수주 목표를 발표한 게 있었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그 목표가 현대중공업 말고 네. 미포조선이나 삼호중공업인가 이쪽은 작년에 워낙 실적이 수주가 좋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그래서 작년 수주 목표보다 수주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진 수주 실적 대비했을 때 이번에 25년 목표를 제시한 것이 마이너스였어요. 미포조선하고 삼호중공업은 마이너스 30% 40%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중공업은 그래도 플러스 20몇 프로지만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제 높아진 작년 실적 대비했을 때 수주의 목표치가 너무 보수적인 거야. 낮은 거야. 이거에 대한 실망이 있을 수 있겠고 미포조선과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갖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최근에 뭐 한 5년간을 보면 말이죠. 그 수주라는 것이 목표를 설정했고 실제 달성될 때 거의 한 40% 정도를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한 것도 그런 것이 그런 것이 녹아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22년인가 받은 수주가 좀 단가가 낮기 때문에 네. 올해 실적 반영되는 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어요. 그 미포조선은 거기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기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흔들어지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좀 빠지면 아마 저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단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이 최근 들어서 새해 들어서 좀 강하고 네네. 강한 흐름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변압기랑 조선이랑 방산이랑 살짝 차익이 나올 때 어느 쪽을 내가 베팅을 할 것이냐는 정말 개인 성향과 그리고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의 의견은 이제 변압기, 조선, 방산 이쪽은 이제 롱런 하는 그런 호재가 계속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이제 저가 매수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수급이 우리가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살 때 저거를 이 실현을 안 하고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그렇죠. 거를 그게 트레이딩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오늘 딱 하나 특징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건 많이 오르는데요. 삼성전기 한 5% 넘게 오를 겁니다. 네. 이거는 그 중국 부양책 관련돼서도 약간 이슈가 있고 이거는 이젠 그 AI 관련되는 MLCC 이것도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게 이구환신 하잖아요. 네. 가전제품 하는데 네네네. 스마트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게 애플까지 영향을 미칠지 로컬 업체만 미칠지 약간 다르겠지만은 일단 로컬 업체한테 어떤 되겠죠. 근데 이슈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보조금을 줄지 보조금 넘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렇게 보조금을 주겠다.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중국에서. 이게 넘버가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얼마만큼. 보조금 10만 원, 50만 원 이래서.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는 바람에 중국 로컬 업체 최소한 휴대폰 쪽에 긍정적인 기대감. 물론 12월 달 넘버는 뭐 쏘쏘하더라도 그런 것이 삼성전기에 일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거만이 이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로봇용 그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봐요. 카메라 모듈? 예. 로봇이 잘 되면서 사실 로봇이 뭐 자동차보다 카메라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은 네. 다른 것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봅시다. LG 노트상 3% 오르긴 하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삼성전기가 기본적으로 싼 주식은 아니에요. 항상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잘 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스마트폰 잘 되거나 바텀 아웃하면 주가 오르고 네. 이런 거 있으니까 지금 그것까지 말씀하신 것까지 했다면은 오늘 5% 올라가는 게 이유가 타당성이 있겠네요. 더 그렇습니다. 삼성전기 로봇용 카메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카메라 모듈 공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대요. 네. 기대감입니다. 지금. 기대감이죠. 기대감. 다 기대감이지. IM증권의 이상수 연구원 발인데요. 오케이.
요것도 IM증권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공급. 맨날 공급한다고만 하고 전기차 할 때도 엄청 막 전기차가 있으면은 카메라가 몇 대가 필요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건 맞죠. 그건 그대로인데. 맞는데 그때 기대하던 때만큼 삼성전기가 아니 그때 한 기대한 만큼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았잖아요. 제 전기차 대수가 그렇네요. 우리 헷갈리지 마십시오. 전기차 대수가 생각보다 많이 팔린 건 아닙니다. 네. 17만 6,500원이었던 한때. 작년 7월 때 근데 11만 원대까지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아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5.7% 오르고 있다는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환율은 다시 약간 올라가네. 환율은 조금 이따가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얘기 먼저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670억 정도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68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요렇고 기관도 오늘은 양매도입니다. 거래소에서 550억, 코스닥에서 100억.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200억 매도. 본호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좀 단기적으로 전 거래일의 수급이 되게 좋았어요. 선물도 매수고 미니 선물도 매수고 콜옵션도 대량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좀 과하게 수급이 쏠리니까 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뭐 차익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현선물에서의 지금 그게 원래는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선물이 현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역전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물이 올라갈 때 보면은 보통 현물보다는 한 0.5 정도는 높거든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좀 벌려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마 네. 나머지도 좀 따라 들어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직은 콜옵션이 한 9에서 10% 정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아예 밀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서 바뀌면 현물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비차익 순매도도 크지 않고 해서 선물의 매도가 조금 과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수급은 다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안 좋다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현선물이 지금 파생 쪽에서 열심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서 좀 명확한 역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 관련해서 김장현 본부장님 또 코멘트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일 우리를 많이 살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외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내일 장은 오늘 내일 버틸 거고요. CS 있고 근데 수급적으로는 가장 제가 계속 보는 게 똑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거하고 그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게 안정화되는 기조가 보일랑 말랑 보인다? 그럼 확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거 보일랑 말랑 보인다? 그거 안 보이면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오케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환매가 어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하나 나오긴 있는데 그 미국 QT를 하고 있잖아요. 몇백억 불 하는 거. 네. 몇백에서 국채하고 이제 MBS가 있는데 그 국채를 아마 그 QT 퀀티티티브 타이트닝 하는 거 네. 그거를 중단 내지는 확 줄일 것 같아요. 조만간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 기대감이 원래 이맘때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연말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하는데 그런 얘기가 미국 월스트리트가에서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된 다음에 금리 인하 속도도 중요하지만 QT에 대한 포지셔닝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이번에 언제입니까 우리 저기 1월 28일 날 구정 때 FOMC잖아요. 네. 그 QT에 대한 거의 변화 가능성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은 그는 미국장에도 좋고 한국에도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연결고리를 바로 붙이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조짐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 환율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저기 외환 보유가 조금 더 늘었어요. 네. 한번 들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치고받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만 리퀴디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보면은 그때는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시점에 아직 브레이크 스트레시홀드 포인트가 아직 안 왔다.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준 환율은 1,466원이고요. 환율로만 놓고 본다면 여태까지 지금 한 5주째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요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성 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크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인 그런 불안전함이 언제쯤 완화될지는 계속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보 부장님도 수급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이 뭐 작년에 하반기에도 그렇지만 수급이 플러스로 연속해서 사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3거래일, 뭐 4거래일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해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2거래일에 좀 사주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사주고 좀 그러면 이게 확실한 좀 방향 전환의 시그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조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많이 들어온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뭔가 돌리려고 하면은 반도체 쪽으로 확실하게 뭔가 쏠려야 돼요. 이제 나간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되돌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은 사실 돌아설 때는 한 방에 돌아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이제 업황이 좀 부진할 거다. 뭐 또 1분기는 또 비수기잖아요. 비수기에다가 이제 중국발 영향이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거고 오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뭐 꽤 높기는 했었습니다만 그거 있고 그다음에 또 IM증권에서 송명사 배너를 또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멘트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약간은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S에서 젠순왕이 만약에 HBM 쪽에서의 기대감을 확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MS에서의 이런 투자 기조가 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면 결국엔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스토리가 또 풀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발이랑 기존의 레거시 쪽이랑 HBM이랑 계속 붙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26년 전망치가 조금 뭐 공급이 과잉이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게 확 기울어지면은 아마 수급은 굉장히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을 전체로 보면 나갔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에서만 많이 나간 거지 다른 쪽은 많이 들어온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간 쪽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집 나간 외국인이 결국 들어오려면 반도체가 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턴을 해주면 증시는 정말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조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쪽은 놀자주들 플러스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요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디어유 요런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고 알테오젠 그리고 뭐 ST팜, ABL 바이오 이런 애들이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에서 뭐 2.5% 요 정도의 평균치의 하락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제약바이오? 근데 약간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뭐 코멘트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운그레이드가 있거나 아니면 산업적인 나와야 되는데 그 제약바이오는 그냥 다음 그쵸. 주에 저게 있으니까. 근데 다른 섹터에 대비했을 때 뭐 지금 당장에 급하지 않거나 이미 포지션을 했거나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약간 조선하고도 조선은 뭐 나쁜 약간 목표치가 약간 실망스럽다 뭐 그 정도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도 결국은 들어올 것이고, 근데 그 기간이 들어올 것이에요. 조선 쪽은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해외 쪽 바이오는 외국 그 컨퍼런스 콜 이런 것도 있고 수급의 전반적인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데 조선은 우리밖에 없는 거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관들이 저가에서 들어오면은 그건 올라갈 것이고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오는 거는 2차 전지는 알겠습니다. 저번에 금요일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 네. 오늘 어떤지 모르겠는데 약간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기술을 수출을 막는다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쓰는 2차 전지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한국을 쓸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전기차, 2차 전지 그거가 양극재가 LFP 중심으로 만약에 그게 이슈가 되면은 한국이 바로 수혜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LG, 엔솔 정도만 가능성이 있지 나머지 업체들이 많은 수가 똑같이 동참을 된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수급이 이제는 워낙 비었기 때문에 확 사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아규먼트가 아까 2차 전지에서 있고요. 실질적인 한국의 수혜냐,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인 이슈냐.
그다음에 양극재 전반적이냐 LFP 이슈냐 요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을 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이 갈 수 있지만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확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삼성전자를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반도체하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한 시점에 대한 것도 조금 다를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확 한쪽 방으로 바로 오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디님 제 화면 나오나요? 아까 제가 환율을 잘못 말했다고 이제 말씀을 1460 아니었죠? 70 제-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요게 환율이 요 고시 하는 데마다 조금씩 다른데 약간 다르죠. 여기는 지금 하나은행 기준으로는 1473원 80전. 저도 그걸 봤거든요. 신한은행 기준으로도 아까 여기 조금 달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역외 환율. 역외 환율에서는 1466원. 네. 요게 차이가 가끔씩 날 때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환율이 차이가 좀 그거 많이 나가지고 오래 안 가죠. 바로 이렇게 수정되니까. 요게 24시간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요거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1473원 80전 요거를 기준으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노님한테 보노님한테 어떻게 좀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거 있으면은 얘기하고 아니면 일정으로 넘어가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오늘은 요렇게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는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뭐 이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정이 있으니까 지금 로봇이랑 드론, 양자 뭐 이렇게 신기술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위성 쏘는 이슈가 있었는데 네. 뭐 그거에서 위성주들도 조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드론 위성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트럼프 발 영향이 있는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많이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묶으면은 CS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CS에 들어가는 그런 산업군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묵직한 이슈는 뭐 양자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솔리드만 하더라도 지금 4,000원에서 벌써 7,20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슈 플레이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저는 유틸리티 쪽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 쪽은 계속 괜찮을 것 네, 같다. 그래서 변압기랑 에너지 생성,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증가했을 때 전력 소모를 지금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전혀 아니겠죠. 그러면 해외에서는 아마 원전발 이슈가 커질 거고, 왜냐면은 이미 유럽이나 이런 쪽은 풍력이나 태양광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원전을 SMR 쪽으로 확 돌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신뢰도가 많이 높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기업들 최근에 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 기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냥 변압기로 가셔도 정말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눌릴 때 좀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정치적인 불안정함에다가 환율 얘기를 좀 이어서 했었는데 요거 화면 나오네. 그 일론 머스크가 주말 동안에 일론 머스크 우리나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주주가 많아요. 비스그라드 24에서 요런 외신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계엄 합법 탄핵 무효 하느님이 모아사 우리나라 만세 요렇게 이제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한 그런 요런 트윗 요런 거를 올렸는데 밑에 이제 와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또 답장을 해줬네요. 이런 거 보고 한국 뉴스에 진짜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제가 했어요. 말씀 진짜 관심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리한테 뭐 보답을 하려면은 한국을 좀 방문 좀 해야 돼. 한국을 그러죠. 한국 좀 와야 돼요. 그러면 좀 상징적으로 다르지. 피크아웃일 수도 있지만 안 진짜. 그렇습니까? 꼬셔봐요. 오라고 좀. 그러니까 와야 되는 왜 안 올까요? 희한해. 특이하죠. 인터넷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진짜 와우했던 거는 주말 동안에 네네. 이 뉴스가 있었어요. 그 LG에서 그램 16인치, 그램 네. 16을 또 핫딜로 저희한테 또 공급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LG 그램, 브랜드 LG고요. LG 노트북 네이버 최저가 17만 5천 원에 175만 원에서 저희가 149만 원으로 LG 그램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얼마나 가벼운지 보이시죠? 16인치인데 손으로 두 손가락으로 가는. 네, 그치 그 얘기지. 두 손가락. 두 손가락 들어보세요. 한 손가락으로 가는. 한 손가락으로 가는. 진짜 가봐요. 진짜 한 손가락으로 가는. 와. LG 그램 코어 i7이고요. 2TB SSD, 램 32기가, 인텔 아크 그래픽, 16인치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입니다. 터치스크린, 16인치 터치스크린, 윈도우 11 탑재, 인텔 AI 전용 엔진 탑재했습니다. 좋네. 노트북 맛집 3프로 핫딜 2025년 신년맞이 초특급 할인이고요. 3년 연속 완판 신화 LG 그램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환율은요 10% 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저희가 긴급 공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정식 수입된 제품, 박스에서 개봉한 S급 제품, 동일하게 1년 무상 AS 제공, LG 그램 전용 한글 키스키 제공입니다. 그래서 보노님이 잘 들고 계신데요. 이렇게 저희가 나갑니다. 터치스크린 매우 좋죠? AI 엔진 탑재됐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야. 자, 그래서 문서 작업용으로 그리고 인터넷 서핑용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실 그런 사무용 노트북 이런 게 좀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여기서 저희가 180만 원 가까이 하는 거를 149만 원에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자료로 넘어갈 텐데요. 보노님 먼저 할까요? 아니면 갔다 올까요? 갔다 오시죠. 일정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정 문제요. 네. 네, 일정은 왜냐면 지금 보시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 이번 주는 몇 이제 개 있죠? CES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밤으로 넘어가서 결국에 반영은 내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제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데이터 나오니까 저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매달 초에는 고용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나오는데, 화요일에는 졸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에는 비농업, ADP 나오고,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나오고요. 그다음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고용 데이터가 매우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왔을 때 불법 이민자 노이즈가 있을 거고 분명 거기서 이제 고용에 대한 또 데이터가 급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잘 나와줘야 그래도 좀 든든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애틀란타 GDP 나우가 최근에 3.2에서 2.6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좀 변동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FOMC 회의록 나옵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회의록에서 또 어떠한 힌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나오니까 뭐 이때도 우리나라 지수에 좀 큰 영향을 주겠죠. 목요일에는 미국 휴장의 옵션 만기일 있습니다. CES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합니다. 네. 화요일부터. 10일까지면은 이번 주야. 이번 주 내내. 이번 주야. 이번 주. 근데 오늘 내일이 피크지. 이게 실질적으로. 현지 기준으로 7일부터 10일이니까 그렇죠. 하루씩 그러면은- 뒤로 밀리는 거죠. 언제야? 뭐가 언제? 우리나라는 수요일과 목요일. 그렇네요. 수요일부터네. 네. 수, 목, 금, 토, 일까지네. 수, 목, 금, 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 김정일 본부장님. 그 삼성전자 실적. 삼전 실적. 네, 뭐 6자 안 나오면 좋고요. 7자 후반 나오면 좋아할 것이고요. 뭐 그 정도. 근데 아주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고용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실질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미국이 9일 날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일 날 아침에는 9일 날 미국장이 없습니다. 네.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 애도하는 것 때문에 그 쉬어서 그런 거니까 임팩트는 우리나라 기준은 수요일 날하고 뭐 금요일 날 미리 생각들 하겠죠. 어떻게 나올까?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전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함 이런 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죠.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영향 별로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게 뭐 6조 5천 이렇게 나오면 영향이 있지. 아니면 8조 생각과 달리 그러면 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이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최근에 나온 그 낮은 쪽이 오늘 포함해서 7조 3천억, 2천억대가 한 3개 나왔고 그 7조 한 7, 8천억이 또 더 많은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조 초중반이라고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7조 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 주가적으로는. 네. 그 정도면. 비농업 고용. 네. 금요일. 고용이 잘 나와야 되는 부분. 그래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고용은 사실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역으로 미리 떨어져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나 보험 실업률 같은 거 봤을 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서 좀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비농업 고용에서 이제 실업률까지 같이 나오니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로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GDP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가 확실하게 떨어졌는데 네. 그게 이제 투자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분보다는 안 좋은 부분이 더 많아서 떨어졌는데 GDP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까지 떨어지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트리거는 될 수 있겠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향후에 안 좋을 거라고 아예 포커스가 잡혀버리면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해외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S&P 같은 경우를 거의 6천대 중후반에서 7천대까지 보고 있어요. 경기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뜯어보시면 그래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기대치는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낙관하는 건 아직까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 뒤집어지려면 결국에는 GDP가 박살나고 고용이 박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리를 줄여 놓는다라는 관점에서는 고용이 단기적으로 조금 꺾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랠리가 나오려고 이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막 4%씩 오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려면 결국엔 고용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관련해서 이것도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페이지 10페이지. 짧게만 가겠습니다. 네, 짧게 보여요. 네. 네, 10페이지 보여주실래요? 네. 네, 일단 이거예요. 고용 데이터가 지금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10일 날 나오는 게 컨센서스가 15만 명 정도 잡혀 있어요. 표면적으로 줍니다. 왜? 11월 달 데이터가 워낙 높았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11월 23만 명 대비해서 12월 데이터는 내려간다고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내려가서 우리 보통 봤을 때 서스테이너블 레벨이 11년에서 18만 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간 값이에요. 이 정도면 중간 값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11만 명, 12만 명 이하 나오면은 이거 좀 약간 말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넘버가 이상하구나 아니면 좀 과대평가된 게 맞네라고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 데이터 포인트는 중간 15만 명에서 3, 4만 명 빠지느냐 더 높게 나오냐는 거예요. 지난 11월 달에 12월에 발표된 11월 23만 명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허리케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일회성 요인이 제거돼서 일시적으로 많이 나왔다고 보는 게 11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것이 15만 명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안 좋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그냥 이 정도 나시원하면 실업률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일단 뭐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너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이미 고용 전반적으로는 좀 쿨오프가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추세가 뭐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고용이 뭐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어요. 우리 보시면 그 고용 하이어 레이트, 잡 오프닝 레이트가 보시면 여기 2019년 레벨로 다 내려갔잖아요. 이미 쿨오프 된 거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나간 거를 어저스트 해가지고 비농업 고용 데이터 넘버가 나오는 거는 월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15만 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참 좋다. 네. 이렇게 보시고 대비라기보다 생각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용도 이제
전반적인 매크로의 기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좋지도 않게 너무 나쁘지도 않게 이 정도의 그게 골드 나오면은 락스니까. 좋을 것 같다. 기준을 딱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테마성으로는 가장 크게 CES일까요? 맞아요? 맞죠. 어떤 거를 좀 노려봄직이 좋아요? 우리나라 CES 한다고 하면은 뭐 AI 소프트웨어 쪽도 있을 거고 로보틱스도 로봇도 있을 거고 퀀텀도 있고 또 뭐 저기 뭐 반도체 쪽도 있을 거고 양자 퀀텀. 양자 컴퓨터 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뭐를 좀 노려봄직한 거예요? 저는 양자랑 반도체. 양자랑 반도체 소부장? 조금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특징적인 종목도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필터는 뭐가 있는 지금 거예요? 잘 가고 있는 HBM 쪽이 되겠죠 결국에는. 양자 쪽은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래요? 가면은 뭐 전략 이런 거 없어요. 뭐 미국장에서도 단기간에 막 3,000%, 4,000% 많게는 막 1만 %도 올라가는데 거기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 기류를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배팅을 거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약간 이 신기술에 이거는 사실 뭐 그 펀더로도 체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내가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면 배팅을 거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도 채팅창에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 CES는 이미 재료 소멸 아니냐? 그게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특히 그게 강했는데, 맞아요. 물론 세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당연히 그게 세론이 될 수 있는데, 뭐 기조연설이나 이런 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워낙 바닥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턴을 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세론이 되면은 사실 모멘텀 전에 다 파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뭐 그 사전에 절반 이상 팔아놓고 보신 다음에 이제 걸 하면 돼요. 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걸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어떤 모멘텀이 있더라도 사실 껄무새가 안 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을 알기 전과 후는 정말 의사결정에 대한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각각의 성향이 다 있잖아요. 나는 좀 더 뭐 이런 기조연설 보겠다 하면은 베팅을 거는 거고 네. 뭐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이미 단기간으로 뭐 2, 3거래 만에 상한가 이상 올라왔으니까 난 그만할란다라고 하면은 비중 줄여 놓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게 지금 주목받는 게 그 기조연설을 스피어 라스베가스 큰 돔 같은 거 네네. 그 공구의 그 스피어에서 델타 CEO가 하잖아요. 이거를 델타.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델타 CEO가 여기 CES를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는 국장의 특성상 델타 CEO가 발언을 하니까 신성 델타테크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좋은 생각이네요. 연관성 끝내줍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성격. 우리 두 번째는 연상. 두 번째는 농으로 던진 거고 첫 번째 델타 CEO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일단 시가 첫 번째인지도 몰랐고요. 키노트 애드레스의 그 제목이라도 아세요? 제목 몰라요. 그래도 알아야지 추정이라도 뭐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까. 뭐 AI 어쩌고겠지. 그러니까 젠슨 황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뭐 그 사람 얘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아니고 7일 날 11시인가 12시인가 뭐 있잖아요. 그 시간으로 오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지. 뭐 나머지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만약에 세론 뉴스라 그러면은 CES가 발이 세론 뉴스다 오늘 내일이다 하면은 네. 그러면 그 뭐 아직 하면은 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는 다음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관련되는 거 오늘 주가 안 가는데 관련되는 개별 종목이나 뭉칠 수 있는 거는 그걸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벤트 드리븐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 있겠고요. 네. 아까 그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 CES가 우리가 12월 달에 워낙 나라 안팎으로 워낙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네. CES 발이 그렇게 빨리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23년도 12월 대비했을 때 작년 12월은 반영이 세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내일 뭐 주 초반에는 CES발, 삼성전자 흡수발로 좀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센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 비슷한 생각이면 진짜 세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믹스해야지. 반하고 그다음에 뭐 JP 모건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섞어서 아니면 조선주가 너무 많이 빠지면 오늘 내가 생각한 게 0.5%인데 1.5% 빠졌다. 그럼 좀 사보는 거지. 개시 또 플러스 바뀌니까 그때 사지 말고 이렇게 섞어서 그 헬스,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믹스하면 하는 거죠. 컴퓨터 이런 게 안 하더라도. 오케이. 네.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이 외국인이 확 다 들어오려면은 QT를 줄이든지 환율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그 뭐야 저기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든지 그런 조짐이 좀 더 크게 보이니 그래야지 외국인이 들어와요. 안 그러면 다 골고루 사갖고 이것저것 다 사서 올라가서 한국장이 뭐 2% 오르는 거는 지난 월요 금요일날 있었는데 네.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2% 올랐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랬잖아요. 네. 한국이 미국보다 아웃퍼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CES 여쭤봤는데 왜 자꾸 굴로 가셨죠? 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도 역시나 어김없이. 보노님 CES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넘어갈까요? 시간이가 나올 것 네, 같아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9시 45분 지나고 있어서 시장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0.88%. 확실히 새해 들어서 지난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게 뭐 2차 전지도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다 코스닥에서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중형주가 제일 좋은 움직임이고요. 오늘은 특히 마녀공장 같은 애들 그리고 화장품 같은 애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에다가 그리고 저기 화장품까지 같이 받쳐주면서 코스닥 쪽이 오늘도 월요일부터 가장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14% 올라가는데 이게 뭐 삼성향 이어서 그런 거냐 좀 설명 삼성이요? 부탁드립니다. 아까 떼부자님께서 네네. 이렇게 여쭤보기는 했는데 어떠세요? 좀 이따가 올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한번 봐주시고 보노님의 뉴스를 네, 갔다 올게요. 그러세요? 네. 자, 시장은 요렇게.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 수급이 잡히고 있다는 거, 개인이 좀 사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보노님의 뉴스 보도로 갈까요? 또 좋아요. 네. 어? 그것도 해야 돼? 한번 찾아볼게요. 그 자료 준비한 거 얘기하면서 하나 마이크론도 그거 얘기하죠. 한 분이 살 때 한 분은 준비하세요. 알았죠? 네네. 자, 어떻게 김정현 본부장님 먼저. 일단 하나 마이크론은 리포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쵸. 이게는 삼성전자 쪽에 후공정 그 하는 거고. 하지만 하이닉스도 있거든요. 하이닉스용 쪽에 베트남 쪽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아니더라도 하이닉스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얘네 그 베트남 공장 그거 에딩돼서 볼륨이 커지는 건 하이닉스예요. 삼성은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간다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발휘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주가가 예전에 작년에 10월인가 그때 유상증자 한번 뒤통수 치고 나서 개떡이 됐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어. 워낙 많이 빠졌고 하나 마이크로는 하나 머티리얼즈의 모의사기 때문에 하나 머티리얼즈 주가를 포함하면은 지금 컨센서스 잡아 있는 어닝 기준으로 얼마냐? PER이 10배에 PBR이 1.7배니까 ROE 17%면 바닥권에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쪽으로 하면 많이 빠진 낙폭과대해서 반응한 게 있을 수 있다. 리포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넘게 그리고 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하나마이크론의 하이닉스 향은 네. 많아요? 많죠. 그게 이제 드라이브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제가 실적으로 작년 말, 넘보는 재작년 말? 작년 말. 작년 말부터 제대로 된 게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죠. 만약 업황이 안 좋아서 네네. 삼성 하이닉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넘버로 보면 작년 말부터 많이 늘어나게 돼 있었거든요. 작년 4,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계획은 4, 4분기 넘버가 작년 초보다 넘버보다도 영업이익 기준은 2~3배 넘게 올라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이닉스 발로 이슈가 됐었어야 돼 맞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작년 하반기 곱하기 하니까 올해 실적은 많이 올라가서 컨센서스 그러면 10배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리바이즈 다운 되면 10배가 아니고 좀 높을 수도 있죠. 하이닉스 드라이브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PER로 따지면은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네. 또 조금 싸거나 낙폭 과대인 애들을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더 많이 올리고. 그렇죠. 뭐 한미반도체가 먼저 올라가고 그전에 IS 이슈가 있어 올라가고 이오테크닉스는 안 싼데 뭐 다 올라가니까 대장주를 한번 가본 거고 테크형은 4, 4분기 곱하기 넘버하면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거고 PSK 홀딩스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것도 한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오케이. PSK 얼마죠? PSK? 오케이. PSK 오늘 좀 올라가요. 이제 내가 목표로 했던 주까지는 왔네. 이제 모르겠습니다. PSK 왜냐면 47,400원, 48,000원 정도까지 오셨잖아요. 48,000원. 애널리스트 목표 곱하기 0.8하면 48,000원이니까 네. 이때부터 알아서 하십시오. 내 손 떠났어. 마치 4일 전기 마찬가지. 네, 갔다 오시든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로님의 뉴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약간 뷰티 쪽이 뉴스가 많았습니다. K뷰티가 이제 뭐 1위 로레알이나 뭐 샤넬 이런 프랑스를 추월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좋았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불경기도 피해 간다 해서 목표 주가 상향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 뷰티나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가격이 싸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수출 지역에 다변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출이 환이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 같이 곁다리로 볼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에서는 엄청 뭐 큰 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계속적인 성장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어서 좀 그 화장품에서는 용기라든지 뭐 플랫폼 종목군들로 접근을 하시는 거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용 의료기기는 다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톡스까지 같이 엮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저거 화장품이랑 뷰티 관련해서는 네. 요즘엔 저거 같이 만든다면서요? 네. 저거를 뭐 울세라, 올리지오, 리쥬란, 뭐 써마지 뭐 등등 해가지고 울써마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묶어가지고 묶어서 한 번에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고라고 요즘에. 참 패키지도 그렇게 나와요? 패키지도 후공정처럼 패키징을 그렇게 믹스해가지고 와 야, 뷰티 대단합니다 진짜. 굉장하네. 뷰티풀한 뷰티풀. 같이 엮어서 가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이 일단 다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 포집 관련돼서 뭐 최근에 주가도 한번 움직였는데 이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트럼프 쪽으로의 이슈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엑슨모빌이나 옥시덴털 뭐 최근에 이쪽도 주가 추이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을 미국장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이쪽은 그 버핏 아저씨가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옥시덴탈 엑선모빌. 네, 그래서 뭐 같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M7 말고 그냥 배당주 투자해라라는 기사들도 꽤 나오고 있어서 얘네 배당도 잘 주는 애들이라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이슈가 나오면 이제 또 재생에너지 쪽 이슈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쪽 이슈가 생기면 또 자연스럽게 또 변압기로 또 쏠려 간다라는 그런 플로우도 같이 챙겨 나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는 뭐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AI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 뭐 이런 것들로 다 막 CES다 뭐다 해서 뉴스가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와서 딱히 뭐 특별히 보실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CES 또 폭스콘에서는 또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역대 최고 매출 기록했다. AI 서버 매출, 아이폰 매출 맞먹는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매출만 15% 넘게 증가해서 와 95조 원 매출이. 네, 폭스콘이 그 정도 이제 서버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네. 게 작년 가을에 좀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야. 그 지금 넘버로 지금 증명하는 것 네. 같네요. 애플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IT 뭐 이런 수요 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많이 눌려왔고 또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저가 매수, 그리고 시장을 좀 들어올리는. 우리가 모르는 거에서 업사이드는 아까 말한 그지 삼성 전기의 아까 그 AI 쪽 로봇 말고 네. 만약에 중국발 그 저기 부양 정책이 휴대폰에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재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 전기에만 호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되면은, 근데 보조금이 얼마 나올지 아직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보조금 중국에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조금 갖는 거죠. 이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그 뭐 증권사 원래 보수적으로 보는 반도체 보수적으로는 그분의 얘기에서도 업사이드 리스크, 그 친구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업사이드잖아요.
자기가 틀리는 거니까 그거 업사이드 리스크의 가장 큰 팩터는 중국의 부양 정책이고 중국의 부양 정책은 스마트폰의 보조금 또는 신제품에 대한 반응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와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떨어지는 것 중에서 자동차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12월에 지금 매출이 좀 줄어서 그래요. 판매 대수가. 어떤 게요? 12월에 판매 대수가 좀 줄게 나왔어요. 12월에 판매 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좀 줄었어요. 야, 9%. 현대차는 한 9%가 아니고 전년 대비 4%. 전년 대비 4% 줄었고요. 먼더먼스는 8% 줄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네. 기아는 YOY로는 12% 늘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9% 감소해서 기아는 좀 그나마 버텼는데 미국 쪽의 EV 판매 때문에 네. 현대차는 YOY, QOQ 다 4%, 8% 주룩에 나와 있습니다. 세부 데이터는 오늘 중에 발표됐나 모르겠네. 네. 그다음에 사업 계획도 좀 볼수록 잡았네요. 올해 사업 계획 판매 목표가 현대차는 0.8% 증가. 라고 증가를 목표를 내놓는데 0.8% 증가가 원래 증가가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판매는 좀 증가를 좀 하고 단가라든지 환율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와요 주는 건데 애널리스트들이 본 게 한 1%에서 2% 정도 성장을 봤나 봐요. 근데 그거 낮게 0.8%를 제시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오케이. 기아는 그나마 낫네요. 4% 증가 정도 목표를 해서 기아는 좀 낮고 현대는 좀 부족하고 오케이. 주가는 비슷하게 많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2.1% 빠지고 현대 모비스가 2.8%. 아침에 우리 또 자동차 연구원님 나오셔가지고 정프로님이랑 자동차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글로비스가 1.5%. 그러니까 현대차는 인센티브가 증가됐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네요. 4분기 때 인센티브가 4분기 실적도 조금 안 좋을 거다 예상보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얘기로는 지금 이거예요. 미국 보조금도 받고 역대 실적이라면서 일이 첫 빠지냐. 뭐 보조금 이런 받은 게 얘기. 없죠. 전기차는 현대기아는 없죠. 이제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실적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12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받는다고 거기도 모델도 포함되고 했는데 이렇게 빠지냐 20만 8천 원. 보조금 없앨 수 있지. 트럼프가 오자마자. 막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상태에서니까.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호재에 비해서 주가가 초라한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이제 20만 원도 지금 또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게 네. 뭐 하나 싶은 거죠. 어쨌든 4년째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있기도 한데. 어쨌든 자 보노님 많이 아프십니까? 네, 뭐 적당히 가요? 아픕니다. 네. 빨리 갑시다. 아니 이게 좀 쉬면서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말에 좀 쉬셨어요? 주말에 주말에 제가 쉽겠지. 최근 5년 사이 중에서 제일 많이 잤어요. 그래요? 신생아처럼 그 먹고 자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제가 컨텐츠도 올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는 드신 거야? 네? 많이 그러니까 양이 100보다 100을 먹지는 못했겠지만 몸이 먹어도 그래도 한 식사를 그래도 충분히 양이, 하셨어야 하시면 한 되지 80 정도 어렵게 말았어요. 레벨이 원래 목표하는 거 아니, 80%. 절반 평소 먹는 거 한 절반 정도.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음. 이게 자기 저 죄송한데 제가 그 광고하려고 빌드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요? 미안.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뭐 자료 준비하라도 자료 지금 오해야 되겠네. 갑시다. 빌드업 하세요. 1분밖에 안 남았어. 아픈 것 같아서. 새해 좀 도와주세요. 아니 동료가 아픈데 애처로워서. 알겠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빌드업 하려고 그러냐면 아픈 거를 재료 삼아서 쉬면서 하세요. 먹을 거. 여행도 좀 가시고 3%에서 여행 준비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쉬면서 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식사 얘기하시고 몇 퍼센트를 먹었냐고 하시고 이러니까 제가 죽을 맛이죠. 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빌드업 충분하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결론이 이미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0시가 또 지나갔잖아요. 알겠습니다. 요것만 빨리 하고 갈게요. 자, 오늘 미국 투어 2기 어필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가 마감 기간이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화수목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랑 금요일날 연차를 쓰시거나 휴가를 쓰시면 좀 긴 연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소비 트렌드를 캐치하고 세계 최고의 기관 투자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한테 가장 빠른 정보를 듣고 싶다면 이번 미국 투어 2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기 참여자분들의 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비 이상의 값어치를 뽑았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하버드대
MIT 요런 데 방문하는 게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도 정말 좋은 시간 될 수 있고요. 미국도 가보고 이렇게 기관도 가보고 애널리스트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명문대도 한번 방문을 해보는 캠퍼스 투어 현지에서 참여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참가가 가능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0박 11일 얼마? 그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링크 길겠지.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안 들어가서 제가 뭐 별로 관심 없어? 확인해 볼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좋지만 저는 못 가니까 몇 밤 며칠인지 전 못 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따가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시장이 요 상승세에서 조금 더 올라주기를 바라면서 수익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